반갑습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있어 월, 수, 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녹음 방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화요일, 목요일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범석입니다. 1월 8일 녹음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1월 6일과 7일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랭님, 음주 대물 사고라는 질문이네요. 음주 대물 사고, 즉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써 있네요. 지인분들이 의견들이 다들 다르다 이렇게 써 있고, 어떤 분은 대물 피해만 있으니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 또 어떤 분은 대물 대인 상관없이 합의해야 된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거는 민사하고 형사의 구분을 못 하셔서 이제 헷갈리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민사합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형사합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민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액 배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차가 부서졌다 그러면은 차량 수리비, 차량이 이제 부서지면은 아무래도 차량에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수리를 한다 해서 그것이 새 것처럼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벌어지고요. 그때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제 차 고치는 동안 렌트 해야죠. 렌트비까지 이렇게 세 가지 비용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실질 손해라고 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손해라고 하고, 이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을 민사합의라고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라고 하고요. 이 민사적인 부분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대물이든 대인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그거 자체로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 청구라든지 보험사에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합의에 대한 것은 민사합의는 대물도 해주는 게 맞다. 다만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위자료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인사피해,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주는 것인데, 대물은 사람이 다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물 피해에 있어서는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 피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꿈쟁이님, 뺑소니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일단 제목에 대한 답만 드리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뺑소니는 원래 보험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있어야 뺑소니가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교통사고에 해당은 되지만, 보험사에서 그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에요. 일단 쭉 읽어보면 보험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 사고 나신 분은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어제 조사관님께 여쭤보니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는 다른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처리 대인 부분에선 제가 뺑소니가 나오면 면책금이 1억까지라서 사실상 제가 다 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면책금이라고 하는 건 원래 보험 처리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사회 구조상 피해자가 전혀 어떤 배상을 못 받으니까 가해자에게 일정 부분을, 원래는 안 되지만 면책금을 보험사에 지급을 하면은 보험사에서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리를 해주는 것을 면책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험사에서 책임이 없음, 면책이 되는 건데, 이걸 정책상으로, 그래 가해자 니들 이렇게 돼버리면 피해자한테 전혀 배상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면책금 내고 일반 교통사고처럼 이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해라. 그래서 이제 그 보험사 입장에서 싫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면책금보다는 더 돈이 나가니까. 그런 정책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 이제 면책금이 지금 법이 바뀌기 전에, 갱신 전이라면 대물이 100만 원, 대인이 300만 원. 근데 이제 갱신이 됐거나 또 새로 가입을 한 분이라면 면책금이 많이 올라갔죠. 대인이 1000만 원, 대물이 500만 원입니다. 이제 그거는 갱신 날짜와 그 다음에 보험 가입 날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는 갱신이 다 끝나겠죠. 1년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책금이 1억까지라는 얘기는 책임 한도가 1억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본다 해서 1억이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손해액이 1억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가해자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1억이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죠.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엔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죽거나 한다면 1억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넘지 않죠. 그래서 쭉 보면요, 피해자분 찾아뵙고 개인 합의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합의는 하시는 게 좋죠. 형사합의. 수사관님께서 결과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판단은 검사 판사분들이 하는 거라고 하시며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경찰이 거의 결정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판사 검사가 결정에 최종 권한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일반적인 사건들은 거의 경찰이 쓴 의견서를 갖고 많이 참작을 합니다. 물론 검사가 최종 결정 권한, 기소권이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검사님이 봤을 때 이거 이상하네 하면은 재수사 보완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경찰한테. 그러나 사건이 너무 많아요. 검사님 숫자에 비해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사들이 그걸 일일이 다 그렇게 세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찰들이 쓴 의견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아주 중형 사건 말고는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또는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형 범죄, 중대형 범죄 말고는 일반적인 사건들은 그렇게 잘 넘깁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보긴 봐요. 검사님들이 그렇다고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보기는 다 봅니다. 검토하고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꼭 체크를 하고 검사님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경찰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님을 꼭 선임을 해야 된다면 경찰서 갈 때부터 같이 모시고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뺑소니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차량은 뺑소니가 맞아도 이렇게 된다고 써있는데 그러면 대물 뺑소니만 있는 건지 사람이 다치게 되면 대인 뺑소니가 되고 사람이 안 다치고 차량만 부서졌다면 그때는 대물 뺑소니가 되겠죠. 그래서 합의금을 얼마를 말씀드려야 하는지 근데 이거는 사람이 다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만약에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될 이유가 없겠죠. 이제 사람이 다쳤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합의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형사합의금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당 50에서 100 정도의 형사합의금을 전 적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꿈쟁이님, 퇴원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피해자분들이 2분 계시고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일요일에 입원하셔서 오늘 목요일까지 병원비가 인당 130만원, 총 26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개인 합의를 보려고 갔다 왔는데 퇴원은 일요일에 해야 될 것 같다. 예약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예약 취소하고 내일 퇴원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건 병원이 정하는 것인지. 아니에요. 병원이 그걸 왜 정해요? 환자들이 나가고 싶다고 하면 나가는 거죠. 병원이 그걸 정할 수는 없어요. 병원이 무슨 국가기관도 아니고요. 그죠?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병원비 다 내드리고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드리겠다 했는데 본인 부모님들은 합의금도 인당 500 이하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고 옆에 친구는 350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차량 사고,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으로 차량 사고가 난 것 같네요. 보니까 차량 사고인데 너무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음주운전이 아니군요. 뺑소니가 있는 것 같네요.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우선 그걸 지금 알 수가 없으니 개인 합의하고 싶어 갔는데 너무 금액이 크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옆에 친구 350만원 얘기하는 것은 보험사를 끼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민사와 형사 합의를 같이 한다는 전제에서는 350만원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500만원짜리는 조금 저도 높다고 보는데 조금 깎아서 400만원 정도로 얘기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한 분은 400만원 정도, 또 한 분은 35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200만원으로 퉁치는 거는 좀 적어요. 제가 볼 때. 병원비만 지금 봐도 벌써 130만원이 나왔는데 형사합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200만원 준다는 얘기는 형사합의금도 따로 주셔야죠. 암만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이제 한 명은 한 300에서 400 정도, 그리고 아까 옆에 친구분은 350 불렀다고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각각 350 정도로 이제 합의를 보시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민사 형사 합쳐서요. 뺑소니 혐의가 들어갔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이 뺑소니 혐의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저는 일단 전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뺑소니 혐의가 아예 빠진다면 그냥 보험사 맡기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뺑소니가
빠지면 일반 교통사고가 되는 거니까 보험사에 보험료 내시면 됩니다. 조금 할증은 되겠죠. 그러나 어차피 뭐 보험 처리하라고 있는 거니까 일반 교통사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뺑소니 혐의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완전 달라지죠. 그 부분을 참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의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양해를 구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다가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다 행정사입니다.